안녕하세요. 경주지의 금병철입니다.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경주지의 6월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파일 CR3 사진 미리 보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판매되는 카메라는 로우 파일이 CR3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은 어도비 브릿지에서는 보이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사진 미리 보기가 화면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온 파일을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난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도비사의 DNG 컴포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아 이렇게 바탕화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운받으면 바탕화면에 어도비 DNG 컴포터 바로가기가 형성됩니다. 이제 CR3 로우 파일 사진 미리 보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도비 DNG 컴포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DNG 컴포터가 열립니다. 변환한 이미지의 선택의 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폴더를 선택을 하면 CR3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변환된 이미지를 저장할 위치 선택은 같은 위치에 저장 그대로 놔둡니다. 문서 이름도 그대로 놔둡니다. 파일 확장자는 DNG로 합니다.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리 중으로 뜨고 변환이 다 되었습니다. 종료를 합니다. 다시 변환 사진 보기가 미리 보기가 되었는지 폴더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안 보이던 사진이 DNG 파일로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름 입자와 비네팅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흑백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패널에서 효과를 클릭하면 그레인과 자른 후 비네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레인은 필름의 입자와 같습니다. 사진을 확대를 하여 보면 예전에 필름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자가 거칠어지죠. 이러기 때문에 흑백 사진을 과거의 필름처럼 입자를 거칠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레인을 양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올려보면 입자가 많이 거칠어집니다. 컬러 사진은 필름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레인 양의 거칠어는 적당하게 사진을 보면서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른 후에 비네팅은 렌즈 교정 비네팅과 차이가 있습니다. 렌즈 교정 비네팅은 항목은 양하고 왜곡 두 가지에 비하여 팩스의 비네팅은 양, 중간점, 원형률, 패더, 밝은 영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비네팅의 역할은 시선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것입니다. 밝은 영역을 우선으로 해서 양을 마이너스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모아서 시선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반대로 바깥쪽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점은 시선 집중 크기가 변하고 원형률이 변하며, 패드는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밝은 영역은 아주 미미하게 변화되니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른 후에 비네팅은 양하고 중간점하고 원형률, 패드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네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복사를 합니다. 블렌딩 모드를 곱하기를 합니다. 왼쪽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합니다. 패드를 20으로 합니다. 비네팅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원형으로 영역 선택을 합니다.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러면 비네팅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불투명도를 약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조정을 한 후 레이어를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한 후 사진을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물 성형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불러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사진을 확대를 합니다. 머리를 좀 성형을 해 보겠습니다. 올가미를 선택하여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디테일기를 선택합니다. 머리를 적당하게 조금 이렇게 성형을 시킵니다. 조금 더 볼륨 있게 올립니다. 엔터를 칩니다.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배경 지우개를 선택을 하고 작업 내역으로 지우기를 체크를 합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해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면 볼륨이 살아납니다. 눈을 성형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더 확대를 합니다. 올가미를 선택해서 성형할 눈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의 디테일기를 선택합니다. 눈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엔터를 칩니다.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배경 주기를 선택하고 작업 내역으로 주기를 체크를 한 다음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흔적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예쁘게 눈을 성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을 성형해 보겠습니다. 다시 올가미를 선택한 후 입 주위를 드래그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뒤틀기를 선택합니다. 입을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지우개 도구를 선택한 후 작업 내역으로 지우기를 체크를 합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한 후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연록색이 나오는 것은 여기 전경색이 연록색이 되었습니다. 다시 전경 배경색을 바꾸겠습니다. 기본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다리를 길게 해봅니다. 사진을 축소를 합니다. 다리 길이를 늘려봅니다. 왼쪽에 사각형 선택을 윤곽 도구를 선택합니다. 다리를 늘리는 만큼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T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로 다리를 늘립니다. 엔터를 칩니다.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팔을 줄여 보겠습니다. 사진을 확대를 합니다. 올가미 도구를 선택한 후 팔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로 뒤틀기를 선택합니다. 팔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배경 지우개를 선택한 후 작업 내역으로 지우기가 체크되어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하면 팔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로도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성형해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합니다. 눈높이도 변경시킵니다. 너비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눈거리도 변경시킵니다. 미스터도 할 수 있습니다. 성형을 다 한 뒤에 확인을 합니다. 이러면 얼굴 성형이 되었습니다. 픽셀 유동화로 얼굴을 성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올가미로 성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다 성형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곡 기능으로 그림자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인물을 선택하기 위하여 빠른 선택 도구로 인물을 드래그를 합니다. 인물이 선택되었습니다. 인물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되었습니다. 복사된 이미지에 검은색을 채워 넣습니다. 그림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편집에 칠을 선택하고 내용은 검정으로, 불투명도 100%, 투명 유지도 체크를 한 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에서 변형을 선택하고 왜곡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은 그림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감안하여 그림자를 이동시킵니다. 적당하게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림자 색상을 반투명을 하기 위하여 불투명도를 35%로 합니다. (3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그림자와 겹침으로 다시 인물을 붙여 넣습니다. 인물이 하나 복사되었습니다.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그림자와 맞춥니다. 그림자와 맞춰졌습니다. 세 가지 레이어를 합합니다. 사진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술봉 도구로 선글라스 반사 이미지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선글라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자동 선택 도구를 합니다. 허용치를 0으로 해서 선글라스를 선택합니다. 다시 허용치를 30으로 해서 선글라스를 선택하면 선글라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선글라스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선글라스도 영역이 선택되었습니다. 선글라스에 반사될 노을 이미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노을 이미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사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가 되었습니다.
붙여 넣기를 해야 하는데 선글라스 안쪽에 붙여 넣어야 합니다. 편집에서 특수 붙여 넣기에 선택하고 안쪽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을 사진이 안쪽에 붙여 넣기가 되었습니다.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노을 이미지를 선글라스와 적당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적당한 이동이 되었습니다. 레이어를 합병을 합니다. 레이어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로 파일 이름을 하고 파일 형식은 JPG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선글라스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삐뚤어진 사진 수평 수직 바로잡기와 사진 바르게 자르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가로축이 여기가 기울어졌고 세로가 여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로선을 한 개 갖고 옵니다. 또 바로 잡을 선을 한 개 갖다 놓습니다. 가로선도 갖다 놓습니다. 바르게 할 위치에 선을 또 갖다 놓습니다. 사진 전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T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뒤틀기를 합니다. 삐뚤어진 사진을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가로 부분도 잡습니다. 이 세로 부분 삐뚤은 부분도 이렇게 잡습니다. 이 부분은 수평을 안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이 마무리가 수직 수평 잡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보기에서 표시자를 없앱니다.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기를 합니다. 수직 수평 바로잡기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사진을 저장을 합니다.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삐뚤어진 사진을 바르게 자르기 합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사진이 지금 보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르기 선택을 하고 배율은 원본 비율로 합니다. 옵션에 똑바로 바르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인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하여 자르기 축소를 합니다.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우측의 검은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올가미 도구를 선택합니다. 제거할 부분을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7을 선택을 합니다. 내용은 내용 인식을 합니다. 투명도 유지는 해제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오른쪽 검은색 부분이 제거되었습니다. 밑에 이 점은 스팟 도구 브러쉬로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점까지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로 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토샵으로 연필 그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필터에서 선명 효과를 선택하고 원산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양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 윤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확인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색을 반전시킵니다. 색이 반전되었습니다. 레이어 브랜딩 모드를 색상 닫지로 합니다. 다시 필터에서 흐림 효과를 선택하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합니다. 반경을 20으로 합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시 이미지 조정에서 색조 채도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색조를 적당히 조정을 합니다. 녹색 부분도 살짝 채도를 올립니다. 녹청도 채도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파랑도 채도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레이어를 합합니다. 사진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누르고 사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냅삽을 이용하여 중간 저장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패널 D&D에 보면 스냅삽이 있습니다. 스냅삽은 중간 저장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 올리고 강도도 올립니다. 다시 스냅삽으로 갑니다. 제 밑에 새 스냅삽을 엽니다. 이름을 세부사항이라고 적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또다시 톤 곡선을 합니다. 밝은 영역을 선택하고 밝음도 조정을 합니다. 다시 스냅삽을 합니다. 새 스냅삽을 엽니다. 톤 곡선이라고 적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냅삽이 세부사항, 톤 곡선 두 개가 중간 저장으로 되어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어보려면 톤 곡선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냅샷은 이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 보정에는 많이 쓰지 않으니 포토샵에 이런 스냅삽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톤 곡선과 세부사항 스냅삽을 지우려면 스냅삽 삭제를 하면 됩니다. 셋 사전 설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사선 설정을 눌러보면 어도비사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흑백에서 흑백균을 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새 사전 설정을 누르습니다. 새 사전 설정 여기는 확인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럼 일반으로 돌아가 보면 프로필에 흑백 11이라고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사전 설정 프리셋도 사진 보정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옆에 보면 프로필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도 눌러보면 어도비사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JPG 파일 형식으로 하고 사진을 저장하겠습니다. 이 프로필 검색 부분도 이런 것이 어도비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제가 있다는 것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지 텍스처와 명료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불러옵니다. 사진을 확대를 합니다. 텍스처는 질감을 살려주는 것인데 질감을 살려주는 것에 있어서 선명 효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날카롭게 만들 때 선명 효과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샤프닝은 아니지만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명료도가 있습니다. 명료도는 상대적인 콘트라스트입니다. 대비는 128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명료도는 128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또 샤프닝은 선명 효과는 경계선을 따라 콘트라스트를 올려주지만은 명료도는 이미지 전체에 콘트라스트를 올려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텍스처를 움직여 보면 명료도와 유사한 느낌이 들죠. 차이점은 명료도는 밝기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적인 색상도 올려줍니다. 텍스처는 밝기나 색상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명 효과를 올려보면 어두운 부분에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텍스처는 어두운 부분에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콘트라스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와 명료도를 적당하게 사진을 보면서 올려주면서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텍스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면 인물 사진이 뽀샤시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명료도는 밝기와 채도에 영향을 주고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과 초점이 맞은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움직여서 사진 보정을 하여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경주지회 6월 온라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